명예훼손죄가 이렇게 인격적 살인이라고 하잖아. 근데 문제는 그 정도까지 가면 너도 문제가 될 것 같아.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관해서 말이 많긴 해. 그게 되게 애매한 영역들이 있어서 변호사님 저희 명예훼손이나 모욕 제일 싫다. 네, 안녕하세요. 이슈로 법알기 전서연 변호사입니다. 오늘 우PD가 또 실제로 겪었던 사연 하나를 갖고 왔다고 하는데 살짝 들어보니까 명예훼손 관련 내용이더라고요. 우PD 얘기 들으면서 제가 명예훼손에 대해서 총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왔어? 또 왔지. 또 가지고 왔어? 또 와야지. 무슨 일이야? 아는 대학교 친구의 사건. 근데 나도 한번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어. 경찰에 갔었어? 경찰에 갔어. 진짜? 증인, 처음 듣는데? 증인으로 갔지만 내가 엄청 친한 동기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또 친한 동기, 어느 정도로 친하냐면 B는 A랑만 소통해. 얘가 엄청 바쁜 애였어. 왜냐면 얘가 연예인이었거든. 진짜? 그러면 B는 A가 유일하게 친한 동기인 거야? 맞아. A가 근데 B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거야. 예를 들면은 음란하다라는 거야, 얘가. 모 그룹의 A군이랑 자고 같은 그룹 소속인 C랑 또 자고. 다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A는 항상 슈퍼스타였어. 걔 얘기를 하면서 B의 얘기를 항상 물어다 왔거든. 인기도 많아지고 얘는 막 B는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됐겠네. 근데 내가 의심이 드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 B가 만나면 만날수록 너무 괜찮은 거야, 사람이. A가 말하는 모습이랑 너무 다른 거야. 너무 달라서 내가 너무 이런 얘기를 듣고 B를 너무 판단했나? 그러던 와중에 B한테 연락이 온 거야. 자기 A한테 사기당했다고. 사기? 근데 7억. 7억? 부동산 사기. 엄청 친한 친구였다며. 어느 정도였냐면 A랑 B랑 졸업식에 가족끼리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었어. 진짜? 그 정도로. 너랑 나만큼 친하겠는데 진짜? 그 정도 이상. 진짜? 그 정도 이상은 좀 섭섭한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B가 A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면서 나랑 만난 거야. 내가 너무 궁금한 거야.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가 막 입이 간질간질 하다가 근데 혹시 언니 그거 진짜야? 이렇게 물어봤어. 그 모그룹의 C랑 잔 거 진짜야? 이렇게 물어본 거야? 맞아. 진짜 너도 대단하다. 아이도. 무슨 말이야 그게? 이러는 거야. 진짜? 근데 아는 사이는 맞아. 이게 사실 거짓말이 1부터 100까지 거짓말이 아니고 맞아. 어느 정도 사실을 기반으로 거짓말을 만들어내잖아. 거짓말하는 사람들 보면 특징이 A도 B의 어떤 일부 친한 관계를 알고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이런 허위의 스토리를 지어낸 거네. 그니까. 나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놨더라고. 나는 물론 연예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 별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지만 나의 인성 논란. 너의 인성 논란? 그거는 그럼 허위 사실은 아닌 거야? 아니면 그게 허위? 농담이고 그 친구가 너 욕을 하고 다닌 거네, 그치? 그치, 내 욕을 그 언니한테도 했고 그 언니에 대한 음모론을 나한테 얘기한 거지. 믿을 수가 없는 애다, 걔는. 그치, 걔는 진짜 그냥 사기꾼이야. 다른 사람을 만나서 또 이야기를 듣고 또 이야기를 들은 거야. 그러니까 다른 동기들한테도 그 A가 이제 너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더라 라는 얘기를 계속 듣게 된 거네? 그치. 고소할 수 있겠는데? 그래가지고 명예훼손을 했는데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가서 조사도 받은 거야? 조사 받았어. A도 왔었어? 대질신문 했나 보네? 그 친구가 언변이 너무 좋으니까 수사관도 엄청 헷갈려 하더라고. 저 조사관도 홀렸어 막 이럴 정도였다니까. 우리가. 진짜? 끝나고 나서 연락이 왔어. 인정됐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됐다. 실제로 이제 경찰 인정하고 나면 이제 보통은 검사가 사건을 한 번 더 검토를 하는데 보완 수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도 하거든. 안 그래도 전화가 왔어. 검사한테. 직접 전화가 오셨어? 나한테 직접 수사를 하셨구나? 그래서 혹시 그 들은 이야기를 제3자한테 한 적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걔가 얘기했을 때는 모두가 그런 걸 들었지만 제가 제3자한테 얘기한 적은 없어요 라고 얘기했어. B한테 전화가 온 거야. 불기소가 됐다고. 사자대면을 해보니 다 똑같이 제3자한테 이야기한 적이 없다. 이해했어. 왜요, 변호사님? 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돼.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A가 B에 대해서 한 발언은 모그룹에 누구랑 잤다더라. 그건 사실에 관한 얘기가 맞아. 그리고 명예훼손성이 있지. 그래서 이 요건은 충분히 충족을 했어.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누구에 대한 얘기인지 특정이 되었는지가 중요한데 이름을 딱 적시를 했잖아, 이 A라는 친구는. 그리고 다 동기들한테 얘기를 한 거잖아. 누가 봐도 B에 대한 얘기니까 특정성도 문제가 없어. 문제는 공연성이야, 공연성.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됐을 때 공연성 요건이 성립을 하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인터넷 카페에 누구를 특정해서 명예훼손적인 글을 올려.
이건 공연성 100% 되겠지. 지금 검사가 확인하려고 했던 거는 친구 3명한테 얘기했네. 근데 이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한테도 얘기했을까? 전파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야. 근데 셋 다 우리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다고 했잖아. 따시. 그러니까 애매한 거야. 전파 가능성을 인정하기에는. 그치.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조금 깐깐하게 보신 것 같기도 해. 그 학교를 제외한 외부에 이게 퍼져나가진 않았으니까 공연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셨고 3가지 요건이 전부 충족돼야 명예훼손이 된다고 했잖아. 공연성이 충족이 되지 않아서 결국 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결정이 났던 것 같아. 그래서 너가 제가 뭐 얘기하고 다녔죠. 그거 얼마나 재밌는 일인데요. 이렇게 했으면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저기 뭐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하면서 대나무 숲 이런 데다가도 막 올리고 전단지도 막 붙이고 막 글도 써보고 막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피도 또 연예인이고 하니까 그럼 얼마나 그 이슈가 됐겠어.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그 정도까지 가면 너도 문제가 될 것 같아.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로 전환이 돼서 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었고 남의 얘기를 여기저기 안 한 건 사실 잘한 일이지. 그치. 그래가지고 GPT도 나를 약올렸어. 역설적으로 증인분들은 삐를 아끼는 마음으로 소문을 안 퍼뜨리고 함구해주신 덕분에 막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 명예훼손 사건이 내가 말했지만 이런 구성요건들이 다 성립을 해야 되고 그게 되게 애매한 영역들이 있어서 수사기관에 가면 수사관도 나한테 변호사님 저희 명예훼손이랑 모욕 제일 싫다. 제일 싫은 점이 뭔데? 뭐. 각각의 구성요건이 성립하는지 봐야 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실관계를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하고 그냥 애매하게 그걸 송치를 시키면 보안수사가 내려오고 이러니까 복잡한 거지. 게다가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들은 IP 추적도 해야 되고 그냥 결과적으로 명예훼손 한 번 했을 때 벌금 뭐 50 정도 나오고 끝날 사건인데 수사를 해야 되는 과정이 좀 성가시고 복잡한 거지. 근데 이게 사실 명예훼손죄가 이렇게 인격적 살인이라고 하잖아. 이거 아무리 성립돼봤자 상대방 그냥 벌금 몇십만 원 내고 끝내는 거 알아. 그러면 이렇게 변호사 사무실 찾아와서 선임까지 하는 이유는 이거를 잡지 않으면 계속해서 명예훼손을 할 거고 명예는 한 번 훼손되면 그게 회복되는 게 쉽지 않잖아. 그치.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치. 그러다 보니까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 나 생각해보니까는 내가 이렇게 너랑 얘기하잖아. 뭐 여기 올라갈 거 아니야? 유튜브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 걱정이 약간. 됐어? 생각보다 너가 조금 쫄보네? 봐봐. A가 일단 이 영상을 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그치. 우리가 열심히 했어. 그래서 막 우리가 막 유명해졌어, 우리 채널이. 그래서 보게 되더라도 특정성이 없어서 고소장 접수조차 안 될 가능성이 크기는 해. 이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삐처리 해주세요. 자, 이제는 될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여기서는 PD님이 편집 잘 해주시겠지만 네. 만약에 이게 편집이 안 돼서 그대로 나갔다. 그러면 이제 너는 문제가 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 사람 사기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법 체계하에서는 아직까지 아무리 그게 허위가 아니고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적인 발언이고 그걸 공무원연하게 특정해서 말을 하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어.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관해서 말이 많긴 해. 이거 뭐 그러니까. 법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이 많은데 지금 체계하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 허위의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그거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을 적시해서 공공연하게 누군가를 특정해서 명예를 훼손했다 하면은 명예훼손죄가 구성요건적으로는 성립을 해. 근데 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라고 하면은 정당해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 주장이 잘 받아들여지면 위법성이라는 게 조각이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위법성이 없다는 거야, 이 행위는. 이런 것들이 많아. 뭐 식당이나 병원에 리뷰를 단 거야. 뭐 예를 들어 병원에서 내가 수술을 했는데 부작용이 발생을 했어. 그래서 이거를 알리고자 이제 글을 올린 거지. 카페 커뮤니티 같은데. 근데 병원에서 고소를 한 거야.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아까 말했듯이 이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한테 정확한 사실을 전달해서 또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한 거예요.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거예요. 이렇게 방어를 하게 되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게 될 수도 있는 거지. 이 명예훼손 관련해서 정말로 상담도 많고 실제로 사건도 정말 많거든요. 인터넷에 댓글 하나 달 때도 이거 명예훼손 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 번씩은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3가지 요건 잘 기억하시고요.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이면 잘 방어를 하시고 역으로 명예훼손을 당한 입장이라면 그런 것들을 체크해서 고소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슈로 법 알기 전서연 변호사였습니다.